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4 15화로 찾아왔는데 상당히 핫할 만한 단지입니다. 포레나더샵 인천 시청역입니다. 공고 전 영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과를 가서 시술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2, 3주 정도는 제가 모자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본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포레나더샵 인천 시청역 공고 전 영상인데요. 아마 이 영상이 금요일 날쯤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월 28일 날 수요일 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공고가 금요일 날 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단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장의 출격. 대장의 출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2026년 인천 부동산 전망편을 갖다가 올려드렸었어요. 1편부터 4편 통합편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용현 하객지구가 청학역 발표로 되게 핫해졌잖아요. 그 용현 하객지구에 대해서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이 단지 포레나더샵은 인천 전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상당히 중요한 단지고 더군다나 얘가 갖추고 있는 조건이라는 거 봤을 때 인천의 대장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성이 좋을 거란 얘기죠. 드디어 얘가 출격합니다.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공고 얘기가 있었는데 미뤄지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요. 얘가 이제 분양가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공고가 나기 전이니까. 당연히 분양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가 5구형밖에 안 나와요. 좀 더 낮은 4구형도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8사가 안 나옵니다. 재정비 물량이고 조합원들이 다 가져간 거죠. 하지만 뭐 입주권 거래도 가능하고 8사 같은 경우가 어떤 다른 단지들과의 평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5구 분양가를 예상해보고 그에 따라서 8사를 추정해서 한번 이 단지의 수익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구형 예상 분양가와 8사형 추정가입니다. 최고층 풀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는 최고층 옵션 다 때려박은 걸로 확장과 에어컨은 물론이고 기타 옵션까지 다 넣은 걸로 계산해 드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조합원 분들한테 돈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고 또 저희가 이게 광고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의뢰한 쪽에다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고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영상이었는데 아무리 광고 영상이라도 저희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치까지 제가 찾아보고 노력해봤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5구형 기준입니다. 5구형 예상 분양가는 최고층 풀업을 했을 때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분양가는 6억 중반선 정도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기본 분양가는 저층이냐 고층에 따라 다르지만 고층, 최고층 기준으로 했을 때 6.5억에서 6.67억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금요일날 확인해 봐야겠지만 다만 대략 6억 중반선, 즉 6억 5천, 6천 이 정도 선이라고 했을 때 풀업을 했을 경우에는 즉 확장비에다가 에어컨에다가 기타 옵션 최고급이 나오면 최고급 다 넣는 걸로 제가 계산해 드리잖아요. 그걸 다 넣었을 때는 7억 초반에서 7억 중반까지 갈 수 있다. 사실 7억 초반과 7억 중반은 큰 차이예요. 몇 천만 원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냐면 요겁니다. 옵션에 따라 차이가 날 듯. 즉 조합, 즉 시행 쪽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정비 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게 철산자이라든가 광명 11이 있었잖아요. 그런 단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기본 옵션을 갖다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품목을 좀 많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옵션 값을 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인천 시장의 어떤 상황이 딱 안 좋다 혹은 아주 좋다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에서 기본 옵션을 좀 많이 제공해 줄 경우에 예를 들면은 스타일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갖다가 기본으로 좀 많이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7억 초반선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합이나 시행 쪽에서 판단을 야 지금 좀 분양 시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서 옵션을 갖다가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고 전부 선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다 플러스 해드리니까 그때는 7억 중반선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희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기본 제공이 좀 되면서 7억 초반선에 나오면 좋겠죠.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일단 7.1억에서 7.5억 선 정도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최고층, 최고 풀업을 했을 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8사 추정가는 쉽죠. 이건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구형 가격의 3분의 1을 더하면 그게 8사 추정 분양가입니다. 따라서 최대 7.5억까지 간다고 봤을 때 8사형 추정가는 최고 풀업 기준 10억 선에 나오는 것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레나 도시와 분양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5구형 기준 7억 초반에서 중반대, 그걸 환산했을 때 84는 10억 선 정도에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죠. 자, 84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최근에 분양단지들이 인천에서 84가 주력으로 되고 있고 그 가격들이 얘 수익성을 갖다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 볼 건데, 일단 이걸 생각해 봐야죠. 84이 10억에 나왔을 때 이걸로 10억 수익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는 썸네일에 써놨지만 얘가 84가 10억에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10억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욕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최근에 저 인천 전망편과 용현 하기편을 갖다 참고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일단 입지예요. 뭐에? 이 포레나 더샵에. 일단 트리플 크라운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얘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에서 인천시청, 인천 정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도심이고, 보시면 인천시청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인천시청 왼편으로 이렇게 쭉 길게, 뭐 인천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중앙공원이. 근데 요 인천시청에서 바로 위쪽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포레나 시청역 29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얘 거리를 재보면 여기 인천시청역까지 500m권 이내입니다. 출입구 가까운 데는 더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 1번 출구로부터는 300m 이내고 단지 끝도 700m권입니다. 충분히 도보 가능한 단지인데 문제는 이거죠. 인천 자체 철도가 두 개가 있는데 그 1호선, 2호선이 교차하는 W역세권입니다. 이런 곳이 여기밖에 없죠. 1, 2호선이 교차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원래. 근데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중요한 게 GTX B가 들어오죠. 30년 12월 예정인데 최근에 용현하기기 청학역 개설 확정으로 상당히 핫해졌잖아요. 근데 그 청학역 개설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돼 있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로 인천시청역입니다. 여기까지 도보권이라는 얘기예요. 즉 얘는 인천 1호선, 2호선, 그 다음에 30년도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물론 31년 다 돼서 들어오겠지만 GTX B까지 합치면은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인천에서 거의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 실질적인 의미의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일 좋은 건 전 GTX-B라고 봐요. 근데 기존에도 인천 1호선이나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애초에도 입지가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GTX-B가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입지 측면에서 보면은 초품화입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애초에 이쪽 상인천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 정확히 이름이 안 정해져 있을 때. 왜냐하면 상인천 초등학교 붙어 있습니다. 즉 초품화입니다. 이건 원도심에 들어간 단지들 중에서 상당히 큰 강점이에요. 서울이든 인천이든 대도시들에서는 원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초품화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은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게 드파인 연희였거든요. 걔도 15억 선의 84가 나왔는데 서울 서대문구에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지난 영상인데 걔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1km였단 말이에요. 상당히 걷기도 힘든 구간으로 돼 있고, 원도심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딱 택지지구로 계획돼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걸 복이에요. 초등학교가 정말 가까울 수도 있고 먼 놈은 1km 이상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입지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GTX B 계통이지만 트리플 크라운이지만 초품화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입지가 이런데 이게 10억 수익 자체를 갖다 가능하게 하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자체만으로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숫자잖아요. 10억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과거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인천에 들어간 단지들 엄청 많잖아요. 300만 대도시입니다. 인천이. 수많은 단지들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택지지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인천의 어디가 핵심 입지인가를 따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 꼭 인천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검색 조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일단 5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형은 지금 저희가 9평이니까 30에서 34평 정도, 공급면적 99에서 113 정도를 제가 체크를 했고요. 하나는 사용승인인데, 사용승인이란 건 뭡니까? 준공된 지 몇 년 차인지를 갖다가, 즉 신축인지 구축인지 관계없이 그냥 띄우면 5억 이상 되는 30평대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청이잖아요.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여기도 많고 연수 쪽에도 많아요. 그다음에 송도는 거의 모든 단지가 들어가죠. 당연히 청라 쪽도 다 들어갑니다. 루원시티 쪽도 다 들어가고, 검단도 모든 단지가 들어가요. 김포 쪽도. 근데 이건 뭡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용 승인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았을 때죠. 이거 갖고는 입지를 갖다가 정확히 보기 힘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다가 15년 이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검단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검단에 들어간 단지들은 15년 되질 않았잖아요. 오래된 놈이라고 해봐야 5, 6년이란 말이에요. 그건 없어요. 청라도 없죠. 청라는 일단 중대형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있던 30평대 애들은 전부 다 청라 신도시에서 뒤쪽에 들어간 애들입니다. 15년 넘은 애들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청라 웰카운티 1차가 있습니다. 5.1에서 6.5억 정도. 그 다음에 루원 이편한 세상 하늘채,
자체. 그 다음에 검암 쪽에 3개의 단지가 있어요. 4.9에서 6억까지. 얘네들은 왜? 공항철도 있잖아요. 검암역. 즉 얘네들 들어가 보시면 서해 그랑비라든가 마젤란이라든가 검암 풍림 아이언인데 얘네 단지들 보시면 전부 다 2004년, 2003년, 2006년이에요. 즉 15년 차가 넘었는데 5억대 이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단지들이 다 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번에 용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삼산이 있습니다. 삼산은 곧 7억대까지 나가요. 옆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부천입니다. 삼산도 이 가격까지 15년 넘었는데 나가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앞에 7호선 서울 접근성이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좋아서 구축들 중에서.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부평역 쪽에 있죠. 부평은 전형적인 인천 북부 원도심의 핵심 지구거든요. 근데 여기도 많지는 않아요. 바로 부평역 근처에 있는 놈 하나, 부평 두산 2부. 얘도 2005년 들어갔는데 그래도 5억 근접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도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간석, 레미안 자이가 있는 곳입니다. 시청역 바로 오른쪽이죠. 이번에 그럼 포레나 도샵하고 근접거리에 있는 애들이요. 얘네가 5개 단지 정도가 이쪽에서 15년 차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5억대를 치고 있는 애들이에요. 레미안은 6억까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원도심 쪽 없어요. 그리고 송도 15년 전에 들어간 애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209, 1209 이쪽에 있는 풍림아이언이라든가 이쪽 캠퍼스타운 쪽 애들. 얘네 이번에 인천 전망편이라든가 용연하기 다루면서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입구 쪽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는 15년 차가 넘었는데도 8억까지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인천의 입지가 무엇으로 평가받는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15년차 국평 5억 이상 애들을 보면 이렇게 3개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도심 접근성이에요. 즉 원도심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용연하기 재작년부터 CTOCL 6단지라든가 아니면 레미안 센트리폴 때 그때 레미안 센트리폴 최고 프로 8.1억에 분양했을 때 다 분양 안 될 거라고 욕하고 그러셨을 때 2년 전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일하게 제가 괜찮을 거라고 그때 영상 여러 번 띄워드렸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8.1억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근데 욕 많이 먹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30대 1로 나왔고 잘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청학역 발표되면서 장난 아니게 오를 것 같던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CTOCL 6단지든 레미안 센트리폴이든 청학역 개설이 결정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왜 성공했었느냐? 원도심 접근성이 좋아서. 원도심 접근성을 가진 신축이 걔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용연하기하고 삼도 역세권하고 청라도 상당히 좋은 곳인데 그 인천 원도심 북부로 접근하기 좋잖아요. 원도심 접근성 상당히 좋아요. 청라가. 근데 문제는 거기는 신축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가정 쪽에 좀 들어가고 있지만 따라서 재작년에 초고 프로 기준 CTOC라고 레미안 센트리폴이 7억에서 8억 선에 분양이 잘 됐던 거는 원도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원도심이 재작년에만 좋았던 거냐? 아니잖아요. 좀 전에 보셨죠? 간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간석 레미안 자이. 요 주변에 있는 9월 힐스라든가 금호 어울림 같은 애들. 얘네들 다 15년 차인데 그래도 인천에서 30평대 중에 15년이 넘었음에도 5억대 혹은 그 이상을 레미안은 지금 6억까지 가니까 보여주는 곳들 중에 하나란 거예요. 딴 데는 없잖아요. 즉 여기에 만약 하나도 없었다면 인천이란 대도시에서 원도심은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천은 대도시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해드리잖아요. 원도심이 상당한 주요한 가격 상승의 요소였던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검암, 부평, 북의 삼산입니다. 얘네는 좀 전에 보셨지만 얘네도 15년 차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이상, 더군다나 삼산은 7억대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네는 왜입니까? 얘네들은 원도심에서 가까운 애들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서울 접근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인천은 이 원도심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이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소로 작용하는 서울 인접 대도시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즉 대도시가 아닌 서울 인접도시의 경우에는 원도심 접근성 같은 것보다 자체 크기가 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규모들이 작다 보니까 원도심이든 그 주변에 있는 것든 다 상관없이 서울의 접근성만 따지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인천은 그런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도심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고 송도가 있죠. 이번에 26년 전망편, 통합편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송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얘가 들어간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인천에서 뭐라 그럴까요? 몰빵한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인천의 교육이었습니다. 150개 인천 중학교들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들 7개를 갖고 있는 게 송도국제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구나 송도국제도시 현재 중학교 9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7개가 과거 외고 진학률이든 아니면 학업 성취도 평가든 10위 안에 7개가 들어가요. 따라서 얘가 제일 높은 걸 보여주고 있죠. 얘는 특이한 케이스.
원도심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 별로 없잖아요. 송도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도 일발을 차지했던 게 송도국제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과거예요. 여기서 확인하실 거는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원도심 접근성도 인천에선 상당히 주역의 평가가 되는구나. 따라서 간석 레미안 자이로 대표되는 얘네들이 인천 전체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주변에 없거든요. 검단 쪽도 최근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9억까지 나가고 있는 거지 과거에 여기 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원당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차 이상 되는 것 중에 5억 넘는 데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어떤 입지가 투자성 있는지를 갖다가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엔 현재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 신축들 포함해서 이게 있죠. 수자인 더 퍼스트 어딥니까? 좀 전에 보였던 삼산 바로 밑에 있죠. 굴포천을 가운데 두고 아래쪽에 들어간 거. 얘도 분양가 중개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얘도 8사는 안 나왔었는데 5구 분양가 역산했을 때 얘가 8사 얼마에 나온 겁니까? 9.1억에 나왔었습니다. 대략 평균 경쟁률 4.1대 1 정도가 나왔고요.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잘 됐습니다. 이 얘기는 8사 기준 9억 선 정도가 인천시장에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잘 된 이유는 삼산과 같죠. 7호선 이용할 수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인천 원도심 북부 자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추후에도 GTX-B가 개통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과학 용연학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4편이나 올려드렸는데 이 투자 전망에 대해서 청학역 개설과 관련해서 이 두 지역을 합치면은 8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분양이 됐냐면 7억 선에서 9억 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연학이 같은 경우는 송도역세권과 붙어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년 전에 CT 67단지 그 다음에 이번에 8단지까지 거의 7억대 초중반선에 분양이 됐고 옆에 있던 센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8.1억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자인 더 퍼스트는 9억 선에 나왔습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완판. 더군다나 얼마 전에 용연하기에 들어갔던 8단지라든가 수자인 로이센트는 미분양이 났었지만 청학역 확정과 함께 지금 다 털어내고 있죠. 금방 마감될 겁니다. 또 하나는 신검단 중앙역과 풍무역세권입니다. 신검단 중앙역은 검단 신도시에 있는 102억이라고 불렸던 곳 여기죠. 물론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25년에 들어갔어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실질적인 거래는 없지만 여기 보이시죠? 8.5억에서 9.2억 선으로 매도가 중심의 거래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대략 8.5에서 9억 선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또 뭐 호가인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아라역 근처에 21년도에 들어간 즉 신검단 중앙역보다는 한 3, 4년 먼저 들어간 애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호우금 얘네가 이미 작년에 25년도에 8.15까지 쳤죠. 우물린더 시그니처 이것도 최근에 제가 영상들에서 인천 투자전망 편들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단과 서울 접근성에서 호환관계에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김포 풍무역세권 얘네도 2달 이내에 요 세 단지 호반, 푸르지오 셋 다 얼마에 나왔습니까? 최고가 7.5에서 7.6억에 나왔는데 얘네들도 절찬리 완판이 됐죠. 얘네들도 보시면 대략 7억에서 9억 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즉 풍무역세권이 7.5에서 7.6억 선에 분양이 돼서 완판이 됐고 검단 쪽 같은 경우에도 아라역이라든가 검단 중앙역의 현재 시세라든가 거래된 내역을 보시면 7억에서 9억 선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 수자인 퍼스트하고 용과 하학 얘네는 원도심 접근성과 관련이 있던 애들이에요. 물론 용과 하학 용면은 이번에 청학역 발표로 급격하게 입지가 바뀌고 있지만 적어도 레미안 센트리폴이 분양됐던 재작년까지만 해도 원도심 접근성만 갖고 분양이 성공됐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7, 9억 선이고 서울 접근성 중에서 신축 중에서 서울 접근성 갖춘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인 검단 쪽하고 풍무도 현재 7억에서 9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축이든 분양이든 즉 좀 전에 과거의 어떤 입지를 보여드리면서 원도심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게 인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현재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용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울 접근성이 안 좋았던 곳이거든요. 이번에 청학역 발표 전까지는. 따라서 두 가지 원도심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 두 가지가 주요 요인이란 걸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미래죠. 왜냐하면 이번에 코레나 도시락은 29년도 8월에 들어가니까. 일단 코레나 도시락은 구역대 신평초 다 갖추고 있죠. 더샵 1군 브랜드죠. 역세권 거의 인천에서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 대단지 2000세대 넘어요. 신축인 건 당연하고 분양인데 평지고 시청 옆에 있고 초품합니다. 근데 얘가 뭐가 플러스 됩니까? GTX B가 플러스 됩니다.
자, 얘는 인천의 수익성을 가른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원도심 접근성은 따질 필요가 없죠. 시청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도심이에요. 원도심 접근성은 얘보다 좋은 애를 찾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서울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역시나 도보권에 있는 간석 오거리역 인천 1호선을 이용해서 부평역에 가서 1호선을 이용하는 것 정도가 있었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시청역에 GTX-B가 들어옵니다. 얘가 입주하고 나서 계획상으로는 1년 남짓 지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GTX가 좀 밀릴 수도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비과세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기본적인 비과세 기간 지나기 전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GTX-B. 따라서 얘는 인천의 투자 요소인 원도심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단지들 중에 하나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대장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청라, 검단, 김포,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김포와 용학은 당연하고 청라와 검단을 넘어설 입지에 들어가는 게 포레나 더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용현 하객편을 보시면 용현 하객이 31년도 정도가 됐을 때, 즉 지금으로부터 5년 뒤가 됐을 때 용학이 청라와 검단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레나 더샵은 용학보다 좋잖아요. 왜냐하면 용학이나 송도 역세권은 서울 접근성이 왜 이제 보장되게 된 겁니까? 수인선 타고 개설되는 청학역에서 환승할 수 있으니까. 뭐로? GTX-B로. 그리고 용학이 잘 됐던 이유는 원도심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 쉽게 자차로도. 근데 포레나 더샵은 원도심은 그 자체 원도심 접근성을 따질 이유가 없고 GTX-B를 도보로 이용해요. 수인분당선에서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즉 송도역이나 하객역에서 이용해야 되는 용현 하객보다 더 좋은 거죠. 따라서 포레나 더샵의 입지는 GTX-B 개통에 따라서 청라, 검단, 김포, 용학을 넘어서는 입지가 된 겁니다. 입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라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는 계획된 지구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입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청라가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쪽에 비해서. 그럼 청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다고 했죠. 근데 오늘은 청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입지로 보면 포레나 더샵이 얘네들을 다 뛰어넘을 거다. 즉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인천에서. 인천대 입구하고 부평역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청학도 있어요. 청학역 있는데 거기 다 재정비잖아요. 그거는 대략 15년 뒤에나 경쟁자가 될 거고 따라서 포레나 더샵의 위치는 현재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유일한 경쟁 상대가 여기 있는 애들입니다. 인천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송도일동, 웰카운티나 이쪽 애들. 근데 얘네들은 구축이잖아요. 얼마 전에 전망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도 15년이 넘었어요. 그나마 여기 더샵 시리즈, 같은 더샵 애들이죠. 더샵 애들이 그나마 18년 이때 들어서 아직은 준신축입니다. 물론 얘네도 포레나 더샵이 들어갈 때는 10년 차가 되기는 해요. 따라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포레나 더샵 84 10억 수익이 가능한가? 이번에 10억 정도에 분양하는 건데 추정치로 보면 10억 수익이 가능한가? 저는 80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변하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13억 선 정도까지 치고 있는 인천대 입구가 10년 차가 나게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죠. 얘네들, 더샵 시리즈. 얘네들이 딱딱 간격 맞춰서 13.5억, 12.5억, 11.5억, 10.5억에 딱딱 돼 있는데 얘네들과 10년 차 나는 신축이란 말이에요. 뭐가? 포레나 더샵이. 따라서 저는 현재 분양 가치가 13억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계속 이 가격일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지금 GTX-B 들어오잖아요. 31년도에 얘네들 가격이 이 가격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 2026년 인천 전망편의 핵심 사항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가는 것만큼 따라줄 곳이 용현 하객이요. 원도심 접근성과 서울 접근성을 둘 다 가지게 되니까. 즉 이 얘기, 현재 분양 가치가 13억 이상이라는 얘기는 84형에 있어서 얘네들이 보이는 현재 가격 정도는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포레나 더샵이. 31년이 됐을 땐 더 나갈 거고 포레나 더샵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즉 현재 포레나 더샵에 대해서 안전마진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단지들 중에 신축이 없거든요. 인천시장 그쪽에 신축 없잖아요. 여기 뭐 주변에 신축으로 들어간 단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걔네들의 조건은 포레나 더샵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단지라든가 역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 비교가 가능한 단지들은 없어요. 구축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전마진이 없다. 주변에 가장 가까운 뭐 신축들 비교하면서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얘는 비교 대상이 인천대 입구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가격선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얘네들도 저는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청학력 개설 때문에 오히려 얘네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지만 현재로서는 되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갖고 있는 교육, 이번에 중학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송, 얘가 진학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는 애예요. 인천 전체에서 150개 중학교 중에서. 즉 얘네 가치가 있는데 10년 차 나는 걸 봤을 때 현재 이 가격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포레나도. 근데 추후에 얘도 많이 올라주고 과거와 현재 어떤 분양가 같은 걸 봤을 때 포레나 더샵도 많이 올라줄 거란 얘기예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수자인 퍼스트하고 용현하객이 7억에서 9억에 이미 분양이 잘 되고 있고 신검단 중앙역과 풍력세권이 7억에서 9억에 분양이 잘 되고 있고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보다 포레나 더샵이 못할 게 있냐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전 용현하객은 직접 말씀드렸었고 수자인 더 퍼스트 들어간 곳 굴포천 아래보다도 GTX-B 개설됐을 때 수자인 더 퍼스트는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서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레나 더샵은 바로 앞에 도보권이잖아요. 신검단 중앙이라든가 풍력세권은 각각 인천 1호선 타고 계양역을 간다라든가 아니면은 김골라를 타고 김포광역을 가야 돼요. 그래서 공철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 접근성을 빠르게 하려면. 근데 포레나 더샵은 그냥 도보권이라고요. 그리고 원도심 접근성은 얘네들 중에서 최고고 포레나 더샵이. 근데 얘네가 지금 9억까지 가잖아요. 분양가든 매매가든. 그럼 이게 맞는 겁니다. 인천대 입구 쪽에 준신축들이죠. 1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더샵 시리즈 애들 걔네들이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 높을 수 있다. 다만 인천대 입구역 쪽은 추후에 많이 올라줄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10억선 투자금 물론 대출 포함해서 10억선 인천 최대 투자처는 포레나 더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면 야 무슨 여기가 최고야 가격에 대비했을 때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자금이 동원 가능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대 입구역 쪽을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10억 이상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다면 인천대 입구 쪽 가는 게 맞고 이거보다 낮은 선 얼마 전에 해드렸잖아요. 용현하객이 6억에서 8억 선에서는 최고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 거기가 CTOCL 기존 단지들 3, 4년 차 된 준신축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분양한 단지들의 가격이 6억대 그래도 있어요. 거기서 센트리폴 송도역에 들어간 거 8억까지거든요. 즉 6억에서 8억 선이면 용현하객이나 송도역 세권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10억 이상이면 인천대 입구역 쪽을 들어가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항상 부동산은 바뀝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괜찮은 투자처들이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용현하객이 6, 8억이 왜 괜찮고 송도가 10억 이상일 때 왜 들어 괜찮은가는 얼마 전에 8편이나 보여드렸고 통합편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0억 선 정도일 때 8사 기준 저희때 투자처는 저는 포레나 더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5구는 어차피 입지 때문인데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결국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의 경쟁자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GTX-B가 멈추는 곳들입니다. 인천대 입구거나 청학역이거나 부평이거나 인천시청역 자체죠. 인천시청역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레나 더샵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신축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천대 입구역 쪽에도 신축이 더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11공구로 들어가야죠. 물론 나중에 트램으로 연결되겠지만 트램을 통해서 갈아타야 되는 거고 이쪽 11공구 쪽은 이쪽도 지금 유승한 애들 9억 3천에 분양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분양가 낮은 게 아니에요. 청학은 이번 전망편에서 보여드렸지만 좋은데 문제는 얘는 15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 다 재정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청학은 요 금액대별 투자에서 장기로 보되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 즉 이쪽에 지금 호가가 1억 올랐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청학역 재건축 단지들. 근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대신 장기잖아요. 뭐냐면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세 끼고 사면 2억에서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그쪽에 있는 재건축들. 그죠?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아요. 다만 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죠? 대신에 저가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어디가? 청학은. 부평은 인천분들 잘 아시잖아요. 부평 쪽에는 신축이 들어갈 자리가 정말 힘들다는 거. 부평이 뭘 괜찮지 맞는데 부평구가 아니라 부평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잖아요. 부평역. 다 아시잖아요. 여기. 신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지. 현재로선 개발 계획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파랗게 된 것들이 개발 계획인데 뭐 위쪽으로 있긴 해요. 되면 좋죠. 좋은데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인천분들이. 쉽게 이번 포레나 더샵 같은 대단지가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신축 경쟁자는 준신축이나 구축들 말고 35년 이후에 청학이 될 겁니다. 다른 곳은 신축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인천시청역조차도 이번에 포레나 더샵 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 도박권을 두고 기존 구축들이 있는 거죠. 물론 얘네들도 나중에 재정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참 뒤 얘기고 밑에 있는 건 업무 지구 단위 계획. 따라서 이런 입지를 가진 애들 중에서 신축 경쟁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실질적 경쟁자는 결국은 송도인데 인천대 입구 쪽인데 얘가 많은 상승을 이룰 거라고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얘네들.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만 안산 쪽에도 밀리고 광명에도 밀리는 가격이에요. 따라서 경쟁 입지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가지면 모르겠는데 포레나 더샵에 경쟁 입지에 신축으로 들어갈 애들은 많지 않아요.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경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35년도에 청약과 송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포레나 더샵이 이번에 되시잖아요. 청약을 해서 되시면 혹은 입주권을 사서 84 들어가시면 84 입주권 아직 10억 안 될 것 같은데 35년쯤 되면 GTXP 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로 인한 시세 상승이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 35년도가 된다고 하면 얘가 29년 8월에 들어가니까 아직도 준신축이에요. 대략 5, 6년 차 되는 거죠. 그럼 올라간 그 시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청약 쪽으로 갈 건지 송도 쪽으로 갈 건지. 더군다나 이번에 청약이 59형이란 말이에요. 84는 아예 일반 분양은 없고 59형을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면 가장 좋으냐면 교육이라든가 신혼이 좋은 거예요. 신혼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셔서 GTX 개통에 따른 상승 효과라든가 이런 거 다 얻으시고 애도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상인천 초등학교. 즉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 맞춰보셔야겠죠. 자기의 자녀 계획이라든가 현재 자녀의 연령이라든가 59형이니까 애들이 많은 분들은 아닐 거고 혹은 신혼 정도이실 거고 이런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35년쯤 돼서 수익당 먹고 나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청학이나 송도로 가면 되죠. 청학엔 그 시기쯤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재정비 물량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가격은 비싸겠지만 포레나 더샵을 갖다가 매도한 가격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곳들인 겁니다. 어디가? 35년도에 엄청나게 위상이 달라져 있을 청학이라든가 청학역 근처,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로. 그게 가능한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59형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조건이 맞는다면. 아무래도 교육 같은 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송도국제도시가 확실하게 인천에서 범접할 수 없는 벽을 형성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인천 부동산 전망편에서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도 5위 안에 들어가는 교육 특구입니다. 근거들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투자 경로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9형이 이번에 일반 분양 주력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따라서 여기서 10억선이라고 했지만 이건 84 기준 말씀드린 거고 59는 이번에 7억선에 나오잖아요. 7억선을 갖다가 생각하실 때는 여기 59와 용현학익의 84 이거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용현학익은 이미 청약 개설에 따라서 이번에 미분양했던 8단지랑 로이센트 완판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이 9단지는 84 가격 자체가 여기에 가까이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 포레나 더샵에. 물론 포레나 더샵이 훨씬 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84 기준 10억선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최소 8억선 넘을 겁니다. 어디가? 용현학익이. 거기 센트리폴이 이미 8억은 넘겼었는데 청약 개설에 따라서 8단지까지는 청약 개설 이전에 나온 분양가고 2단지와 9단지는 청약 개설 이후에 나오는 분양가가 될 거잖아요. 걔는 8억 이상에 나와도 완판될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 가격에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직 공고 전이기 때문에 29년 8월 예정인 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단지 모습은. 아직 근데 홈페이지가 그랜드 오픈을 안 해서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 접근성, 인천 전체에서 얘하고 서울 접근성이 같은 곳들은 인천대 입구역과 부평역, 그 다음에 청학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도심 편의성은 그냥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가 시청 옆에 있잖아요. 이거는 송도보다도 좋아요. 원도심 접근성 자체는. 브랜드 대단지인 건 말씀드렸고 더샵이잖아요. 초품화 원도심에서 갖추기 힘든 조건입니다. 진짜로. 커뮤니티 주차. 커뮤니티는 제가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괜찮게 들어갑니다. 물론 재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정말 풀 A급으로 뭐 스카이 라운지나 수영장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용현학익이 나왔던 CTOCL급들 그 정도는 다 들어가주는 걸로 제가 파악했고 이건 공고가 나온 다음에 좀 더 정확히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우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 주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주차 같은 경우에는 1.26대인가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이건 원도심 재정비였던 문제죠. 최근에 나왔던 인천이든 어디든 원도심 재정비에서 주차 대수를 아주 잘 갖추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도 1.26대인데 용현학익 쪽이 보통 1.3대 중반급이고 CTOCL이 8억에 성공했는데 걔 같은 경우도 1.24대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까일 건 아닌데 왜냐면 이게 4구형들도 꽤 되잖아요. 5구도 꽤 되고 뭐 흡족하진 않은데 이것도 사실 근데 공고문이 정확히 나와야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1.26대 정도 아주 흡족스럽진 않습니다. 주차는. 공세권 얘는 뭐 부역대 신평초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인천 원도심에서 혹은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갖추기 힘든 거 갖추고 있어요. 이게 중앙근린공원 인천분들 다 아시잖아요. 바로 앞에 공원 마치 센트럴파크처럼 길게 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나쁘지 않죠. 이런 거 있는 거 당연히 좋죠. 도심에서 이런 경우 많지 않잖아요. 조그만 공원만
있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얘는 인천이 규제에서 피해갔죠. 이것도 인천 전망편에서 인천이 올해 날아오를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천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도금 전액 대출 가능합니다. 규제 피했잖아요. 얘는 11호 대책에서. 그다음에 거주음은 없어요. 전매도 1년입니다. 따라서 얘 단지 조건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인천에서 하이엔드급 단지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인천에서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건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영종의 디에이트르 정도? 그거였는데 얘가 갖고 있는 조건을 보자면 인천 전체 단지들 중에서 꿀리지 않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건 나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뭐 두 개. 인천에서 투자성을 결정하는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수적 조건들도 다 충족하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고가 금요일날 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는데 너 광고니까 이거 광고 영상 맞아요. 저희 띄워드리잖아요. 광고니까 뭐 좋게 얘기하냐. 근데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름다운 내 집 카페 카페가 100만이 넘는 회원이 있으신 카페예요. 광고 한 번 때문에 제가 어떤 욕을 먹으려고 광고라고 해서 없는 말을 하거나 제 생각과 다르게 얘기하겠습니까? 제 생각대로 얘기한 거 맞는데 이 영상도 다만 공고가 안 나왔어요. 저희 분양가 중에 평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 더 자세히 해드리거든요. 뭐 표가 자체가 있잖아요. 제가 비교하는 거. 근데 그게 공고문이 안 나왔는데 이걸 딱 공고 전에 입지평가 광고를 부탁을 받아서 지금 띄워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회원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고가 나면 영상을 추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광고 영상 아닙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도 이거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 광고를 제가 맡게 되기 전에 최근에 올려진 영상들 있잖아요. 인천 전망편이라든가 용현하기 전망편 총 8개 영상이 있는데 걔네들 보시면 될 겁니다. 여하튼 공고가 나면 그걸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영상은 따로 되도록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지 조건도 나쁘지 않다. 입지의 단지 조건 자체가 나쁘지 않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죠. 참고자료입니다. 최근 경쟁자들의 성적표. 이거 전부 다 제가 분양가 중개를 해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2년 전에 CT 6단지가 이미 7.2억에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청약 개설이 당연히 얘기되지 않을 때였고 원도심 접근성만으로 분양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평균 7대1의 경쟁률로 완판이 됐었죠. 레미안 센트리폴 3블럭, 1, 2블럭도 있는데 3블럭 같은 경우에 최고 프로 8.1억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그 당시에 31대1의 경쟁률로 역시나 완판이 됐죠. 얘도 그 당시에는 원도심 접근성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옥년동 그 구석에 들어가는 단지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나야 레미안이라는 썸네일 보여드리면서 장장 2시간짜리 영상도 띄워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레미안 괜찮다고 들어가시라고 욕 많이 먹었는데 그 당시에도 잘 됐고 지금 예상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죠. 예, 어디까지 갈 건지. 그 다음에 로이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2달도 안 됐죠. 예, 7.7억에 나왔다가 물 먹었어요. 근데 일부 미달한 거고 잘 나온 놈은 3대1로 나간 평도 있고 더구나 얘 얼마 전에 줍줍 했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했는데 얘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거 안 써놨지만 CTOC의 8단지도 2달 전에 최고 7.4억에 나왔다가 물 먹었는데 걔도 아마 줍줍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얘네들은 다 뭐다? 원도심 접근성만 갖고도 이미 8억 1000까지 됐던 애들인데 이 지역과 포레나 더샵을 비교하면 포레나 더샵의 입지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근데 저 얘네들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놈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울 접근성만으로 나갔던 애들 풍무 역세권에 나왔던 호반 프루지오 수자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억에서 7.6억까지 특히나 프루지오가 프로 7.6억에 나왔는데 이것도 2돌밖에 안 됐어요. 얘네들은 김골라를 이용해서 김포공항역 가서 서울 접근성 보장되는 거고 5호선이 물론 예정돼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5호선 수도권 중전철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역시나 GTX가 들어오는 인천시청역보다는 못하죠. 근데 또 7.6억에 나왔는데 평균 17.4대 1로 전부 완판이 됐죠. 바로 2개월 정도 전입니다. 검단 호구금은 분양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8.15까지 갑니다. 우므린 더 시그니처. 얼마 전 인천 전망편에서 이 우므린 더 시그니처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얘가 19년도에 4억에서 4.5억의 분양인데 지금 8억선까지 갔습니다. 얼마 만에? 6년 만에. 중간에 있었던 일은보다 아래역 개통되면서 공철 이용할 수 있게 된 거. 계양역 가서. 근 2배까지 올랐는데 6년 사이에 용현하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용현하기의 분양가도 청약 개설 전에 분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31년 됐을 때 그 분양가가 얼마만큼 갈까? 그거 보여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포레나 더샵은 더 가겠죠. 사실은. 더 GTX를 갖다가 도보로 이용하게 되는 곳인데 여하튼 얘도 지금 이 가격이 나오고 있고 서울 접근성을 갖고 있는 신검단 중앙은 좀 전에 보셨지만 9억선까지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보다 어떻습니까? 포레나 더샵 위치가 더 좋죠. 근데 84 기준 얘네가 벌써 9억까지 갔어요. 그럼 8억에서 9억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10억의 분양가가 나온 포레나 더샵은 싸게 나온 겁니다. 얘네들하고 입지 차이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포레나 더샵 위치가.
그다음에 근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두산 위브 숫자인 부평도 퍼스트입니다. 아까 33 바로 밑에 굴포천역 아래쪽에 들어갔던 애. 얘도 59가 6.8억 선에 나왔고 74가 8.2억 선에 나왔어요. 그래서 84는 안 나왔었는데 제가 추정했을 때 이거 환산하면 되니까 9.1억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얘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얘도 평균 4.1대1로 청약 결과가 나왔죠. 지금 얘도 거의 없을 겁니다. 분양권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9.1억 선에 그러니까 결국 84가 나온 건데 이번에 나온 포레너 더샵이 얘보다 위치가 빠지나요? 조건이 빠질까요? 아닙니다. 이거 분양가 중개 있으니까 여기는 다 있어요. 분양가 중개에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간섭 레미안 차이 원도심 전고점이라는 게 왜 인천에서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지 중에 하나죠. 전고점은 7.7억까지 나갔던 애입니다. 21년 전고점 회복한 애들이 없죠. 인천에서 아직은 수도권 다 회복하고 있는데 곧 회복하겠죠. 얘가 아직도 6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완전 구축이죠. 지금 이제 20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얘도 사실은 인천시청에서 상당히 가깝죠. 간내자도 그 위치에 들어간 신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없던 지택에서 B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간단히 써놨는데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천 전망편에서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동탄은 18억 겁니다. 지금 롯데캐슬 얘기였죠. 광명이 얼마 전에 철선역 자이하고 광명 11이 16억에서 17억에 분양했어요. 뭐가 84가. 근데 광명의 위치하고 송도 국제도시 비교해드렸어요. 얼마 전 영상들입니다. 인천 전망편들 용현하기편 걔네들 꼭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신안산선 29년도에 개통돼요. 그런데 벌써 거기 있는 단지들 10억선까지 올랐죠. 레이크라는 이름 붙은 단지 하나 말씀드렸었죠. 역시나 전망편에서 보여드렸는데 안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신안선 뚫리면 여의도 접근성 좋아지고 근데 안산보다 밀리진 않습니다. 어디가? 인천시청역 더샵이. 너무 인천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원 써놨는데 수원은 가격 안 써놨지만 수원이 원도심이 3년 전에 10억을 넘기 시작했고 84 기준 지금은 12억 선. 작년에 망포역 프로조가 12억 넘게 나왔는데 절찬리 완판이 됐죠. 그럼 수원에 있는 망포역의 위치라고 하는 것과 인천시청역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은가? 당연히 인천시청역입니다. 그리고 수원도 지금 계속 원도심이 오르고 있어요. 인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에 10억 선에 처음 나오는 단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 뒤로 나올 원도심 분양가가 간간히 나오겠지만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나올 단지들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놈은 얘예요. 얘가 더 뒤에 나왔으면은 분양가는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다행이랄까 일찍 나와준 겁니다. 그래도 대장이 주인공이 나중에 무대에 오르면서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었는데 얘는 저희한텐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일찍 나왔습니다. 대장이. 따라서 얘에 대한 마지막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그냥 고입니다. 제가 분양가 중개에서 그게 뭐 광고든 광고 아니든 고를 말씀드린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단지는 자금이 여유롭게 되신다면 뭐 영끌해서 들어가시지 말고요. 그런 거는 지금 시기에 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이래요. 얘도 올라갈 거고 최근에 뭐 인천 다 올라갈 거지만 중간에 이런 시기들 겪습니다. 21년 이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인천은. 물론 다시 지금 올라가는 시기고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자금, 영끌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고해야 되는 단지. 자금 동원이 된다면 고해야 되는 인천의 단지 중에 하나. 거의 대장급 단지 중에 하나 이렇게 봅니다. 세부 상황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좀 길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돈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분양가 중개 영상에서 광고든 아니든 그래서 길게 좀 말씀드린 게 있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입지와 관련된 영상을 갖다가 부탁을 받아서 제가 띄워드린 거고 공고가 금요일 나오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면 광고와 별개로 제가 평소에 드리는 분양가 중개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만 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비용적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항상 올려드려요. 여기 들어오시면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나가실 수 있는 뭐 이런 공간이에요.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톡방 들어오셔서 넌 정말로 이 영상에 말한 것처럼 15억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드리겠죠.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최근에 20년 되면서 사실 이 영상을 제가 광고를 맡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기존의 인천 전망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언급을 드렸던 단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뭐 이 단지뿐만 아니라 인천 전반적으로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들 꼭 참조하시고 자신의 자산에 맞게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셔야 되거나 인천에 투자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괜찮은 기회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특히나 얘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오면 그랜드 오픈이죠. 평면도라든가 이렇게 떠주잖아요. 그런 거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지루하셨을 텐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